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최대 풍속 시속 47m에 달하는 태풍 바비가 북상하면서 제주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현재 제주에 많은 비를 뿌리고 있는데 내일 낮부터는 전국을 영향권에 둘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134명 추가되며 세 자릿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중 절반은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자들이어서 조용한 전파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신종 감염병 중앙임상위원회가 수도권 코로나 확산세가 이틀 전 정점을 찍었다고 분석했습니다. 다만 병상이 부족해지면 50세 미만 산소 치료가 불필요한 환자는 퇴원시키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내일부터 고3을 제외한 서울과 경기, 인천 지역의 유치원, 초중, 고교가 다음 달 11일까지 전면 원격 수업을 합니다. 교육부는 올해 예정대로 수능을 치르겠다는 방침이지만 수능을 100일 앞둔 수험생들의 혼란은 큽니다. 홍콩에서 코로나 완치 약 4개월 만에 다시 감염된 30대 남성 사례가 공식 보고됐습니다. 세계적으로 첫 재감염 사례로 백신과 집단 면역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서울 전역을 돌아다니며 여중생을 상대로 성착취를 한 일당 4명이 구속됐습니다. 가해자 중에는 현역 사회복무요원과 만 13살 중학생도 있었습니다. 단독 보도합니다. 지난 14일 코로나19 감염자 수가 100명을 웃돈 이후 확진자 수가 3,000명을 넘었습니다. 신규 확진자는 이틀째 200명대지만 검사 건수가 14,000명 정도에서 검사자 수가 늘면 언제 또 300명, 400명대로 올라갈지는 모를 일입니다. 더 큰 문제는 서울만 해도 신규 확진자 중 감염 경로 불명이 절반에 육박해 이 감염 경로 추적이 어렵다는 겁니다. 수도권은 병상 가동률이 66%로 치솟았고 일부 지역 병상은 포화 상태를 넘겼습니다. 중앙임상위는 50세 미만이면서 산소 치료가 불필요하면 자택 격리로 해결하겠다는 방안까지 내놨죠. 비수도권이라고 해서 반심할 수는 없습니다. 순천, 원주 등도 일명 10명대의 신규 확진이 속출하고 있거든요. 코로나 상황은 잠시 후에 전해드리도록 하고 우선은 한반도를 향해 무섭게 치고 올라오고 있는 태풍 바비 소식부터 가보겠습니다. 이 강한 바람을 동반한 바비로 벌써 숨진 사람까지 나왔습니다. 너울성 파도에 휩쓸렸다고 하는데요. 제주 서귀포시 법한포구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에게 자세한 내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영범 기자, 어떻게 된 겁니까? 네, 제주 서귀포시 법한포구에 나와 있습니다. 강한 바람과 함께 비가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 뒤로 보이시는 것처럼 파도도 눈에 띄게 높아지면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어제보다 1단계 더 강해진 제8호 태풍 바비는 시속 12km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 밤 이곳 제주에 상륙해 많은 비를 뿌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태풍이 북상하면서 인근 포구의 배들도 조업을 멈추고 정박 중인 상태입니다. 현재 제주 남쪽 먼바다에 태풍 경보가, 제주 앞바다와 남해, 서해 먼바다엔 태풍 주의보가 발효됐습니다. 거센 파도에 인명피해도 발생했는데요. 오늘 오전 11시 9분쯤 제주시 곽지포구 앞 물놀이 구역에서 17살 이모군이 너울성 파도에 휩쓸려 숨졌습니다. 중형급 태풍인 바비는 내일 새벽 최대 풍속이 초속 47m, 강풍 반경은 430km까지 확대될 전망인데요. 내일 낮부터 모레까지 태풍의 영향을 가장 강하게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 산지에 최대 500mm, 호남과 지리산 부근에 최대 300mm 이상의 비가 쏟아지겠고 전국적으로 30에서 150mm의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강풍과 호우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주 서귀포시 법한포구에서 MBN 뉴스 권용범입니다. 이 8호 태풍 바비는 높은 해수 온도의 영향을 받아 그 위력을 점점 더 키우고 있습니다. 초속 33m를 넘기면 기차를 탈선시킬 수 있다는데 예상되는 바비의 최대 풍속은 47m라고 하죠. 지난해 전국을 강타했던 태풍 링링보다 더 바람이 셀 것으로 보입니다. 강영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교회 첨탑이 종잇장처럼 고꾸라지고 강풍을 못 견딘 공사장 가림막은 인도를 그대로 덮쳤습니다. 지난해 전국을 강타한 태풍 링링은 최대 풍속 초속 42.1m의 강풍을 동반하며 피해를 키웠습니다. 태풍 바비는 그 이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바비의 예상 최대 풍속은 초속 47m로 링링은 물론이고 피해 규모로는 역대 1위인 2002년 루사보다 더 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강도 분류상 매우 강에 해당하는 곳으로 사람은 물론 돌도 날아갈 수 있는데
제주도와 서해안엔 최대 순간 풍속이 초속 60m까지 예상됩니다. 건물이 무너질 수도 있는 수준입니다. 제주도는 25일 밤부터 27일 새벽 사이, 서해안은 26일부터 27일 사이에 최대 순간 풍속이 초속 40에서 60m의 매우 강한 바람이 예상됩니다. 가로수나 간판은 물론 선별진료소, 공사 현장 등에서 큰 피해가 예상되고 상황에 따라 교통시설도 마비될 수 있습니다. 서울 지하철은 초속 30m 이상의 강풍이 계속되면 지상 구간에서의 운행을 중지할 수 있고 교량 역시 통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서울시 등 각 지자체는 긴급 대책회를 열고 태풍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비 태세에 들어갔습니다. MBN 뉴스 강용호입니다. 태풍 바비는 전남 신안군 섬을 관통할 예정입니다. 배를 묵고 단단히 채비를 해야겠죠. 해상 다리도 강풍이 불면 조심해야 합니다. 10분 동안 바람이 평균 초속 20m 이상 지속되면 통행은 아예 불가합니다. 정치훈 기자가 섬마을을 찾아가 봤습니다. 신안군 섬을 연결하는 여객선은 일찌감치 목포항에 발이 묶였습니다. 아무리 큰 여객선이라 해도 태풍 앞에서는 한낱 나룻배처럼 위태로울 수 있어 큰 항구로 피신했습니다. 태풍이 관통할 것으로 보이는 흑산도는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어선이 모두 항구로 대피해 단단히 묶인 모습입니다. 배들도 몇 척 깔아지고 가두리 같은 피해 상황이 많았었죠, 작년에는. 근데 그 태풍보다 좀 더 세다 하니까 다들 지금 걱정이에요. 그나마 어선이 정박할 항구가 있으면 다행인데 이곳은 피항할 곳이 마땅치 않아 이처럼 배를 주차장까지 올렸습니다. 주로 김양식장으로 가는 작은 배인데 이 마을에만 300여 척에 달합니다. 바람이 심하게 불면 육상에 올려놓은 배마저도 날아갈 수 있어 단단히 묶어야 합니다. 보시다시피 피항지가 없어가지고요. 더군다나 이제 남풍이나 서풍이 불게 되면 피해가 많습니다. 신안군 5개 섬을 연결하는 천사대교는 강풍에 주의해야 합니다. 바람이 10분 동안 평균 20m 이상 지속되면 통행이 아예 중단됩니다. 강풍을 동반한 태풍 바비는 탁 트인 섬에서는 방파제를 부술 만큼 큰 위력을 지니게 됩니다. 지난해에도 가거도 방파제가 파손을 입은 상황에서 섬마을 주민들은 또다시 피해가 날까 다가오는 태풍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정춘우입니다. 서울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다시 100명을 넘겼습니다. 이 중 절반 가까이가 감염 경로를 알 수 없어 조용한 전파 우려도 큽니다. 김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의 코로나19 확진자가 하루 사이 134명 늘었습니다. 서울 중구 부동산 경매업체에서 4명, 동대문구의 한 교회에서는 8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오는 등 서울 전역에서 집단 감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교회에서만 지금까지 15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교인은 900여 명 정도로 알려졌는데 700여 명은 음성 판정을 받았고 나머지는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기는 보면 내가 불안하다고 하는 게 여기서만 마스크 좀 차이차이 하면 잠깐 내린다니까. 버스를 왔다 갔다 해요. 문제는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자들이 속출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신규 확진자 비중은 44%로 하루 전 37%보다 높아졌는데 8월 둘째 주부터 수가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자치구당 3명씩 역학조사 요원을 더 파견해 경로 불분명 환자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김현입니다. 이렇게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사례가 수많은 사람이 밀집한 고대 안암병원에서도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병원 내 추가 확진자는 없는데 방역당국은 닷새가 지나도록 감염 경로를 추정만 하고 있습니다. 백기종 기자가 보도합니다. 성북구의 고대 안암병원입니다. 이곳에 입원 중이던 환자가 지난 20일 코로나19에 감염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확진자는 입원 중이던 지난 19일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았고 다음 날인 20일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고대 안암병원은 의료진을 포함해 접촉자들에 대해 진단검사를 실시했고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며 현재 모든 소독과 방역을 마치고 정상 운영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방역당국은 병원 내 감염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입원 중 외부인과의 접촉으로 감염된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보호자의 이제 접촉에 의한 게 아닐 보호자 외부 감염으로 지금 추정을 한 상태라서 다른 지금 확진자 발생은 안 되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지난 20일 확진 판정을 받은 후 고대 안암병원에서 대기해온 확진자는 오늘 국가격리병상으로 이송됐습니다. MBN 뉴스 백길종입니다. 순천에서는 14명이 확진됐습니다. 모두 헬스장에서 감염됐는데 순천의 15번째 확진자가 다녀갔던 곳입니다. 이 확진자는 당시 마스크를 쓰지 않고 운동을 했고 접촉자만 400명이 넘습니다. 김태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순천의 한 헬스장입니다. 굳게 닫힌 문 앞에 시설물 임시 폐쇄 조치 명령서가 붙어 있습니다. 이 헬스장의 이용객 14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최초 감염원으로 추정되는 40대 여성은 마스크를 안 쓰고 운동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마스크를 안 쓰고 운동을 했어요. 히트니스에서. 그래갖고 오늘 그 사람 발해가지고 14명이 추가로 발생된 겁니다. 운동을 때 안 쓰고 했대요. 예. 최초 확진자는 피트니스 센터를 매일 이용했고 접촉한 사람만 400여 명으로 파악됐습니다. 최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서울 방배경찰서 경찰관도 헬스장 감염으로 추정됩니다. 해당 경찰관이 평소 다니던 헬스장입니다. 방역은 마쳤지만 폐쇄돼 있고 이렇게 불은 꺼져 있습니다. 방역 당국은 정확한 감염 경로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태림입니다. 지난 주말 집단 감염이 일어난 인천 갈릴리 교회에서 할머니와 아들에 이어 어머니까지 코로나에 감염됐습니다. 3대가 다 걸린 거죠. 이 밖에도 곳곳에서 산발적인 감염이 이어졌습니다. 노승환 기자가 모아봤습니다.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일어난 갈릴리 교회에서 먼저 감염된 사람은 할머니와 손자였습니다. 결국 30대인 어머니도 확진 판정을 받아 며칠 사이 3대가 감염되고 말았습니다. 지금까지 이 교회 관련 확진자는 35명이 됐습니다. 인천에선 이 교회뿐 아니라 광화문 집회나 다른 확진자와의 접촉 등으로 감염된 사례가 산발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인천 중구에선 60대 여성이 지난 15일 광화문 집회에 참석 후 열흘 만에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열흘 중 엿새는 격리되지 않은 데다 정확한 동선도 확인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인천 서구에선 불로중학교 학생 2명이 추가로 확진돼 누적 3명이 됐습니다. 이 밖에 서울과 경기도에 사는 확진자와 접촉했던 4명이 추가 확진 판정을 받는 등 인천 전역에서 확산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MBN 뉴스 노승환입니다. 강원도 원주에서는 16명이 추가 확진됐습니다. 하지만 감염 경로가 다 제각각이라 역학조사에 속도를 내기도 어렵고 병상은 이미 수용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숙명은 입원도 하지 못하고 그냥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현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원 원주시 보건소 선별진료소로 진단검사를 받으러 온 시민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원주시에선 원주 삼육초 학생 등 16명이 확진됐습니다. 감염 경로는 아직 파악 중입니다. 지난 19일 1학년과 6학년이 등교했기 때문에 방역당국은 당일 학교에 나온 학생들과 교직원들을 전수검사할 계획입니다. 원주 공업고등학교 2학년생도 확진됐는데 최근 집단 감염이 일어난 무실동 체조교실 관련 확진자로부터 옮은 것으로 보입니다. 원주시는 원주공고 1, 2학년이 지난 18일부터 방학 중이어서 전수검사는 필요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나머지 확진자들은 무실동 체조교실과 PC방, 반곡동 소재 교회 등에서 감염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원주시가 역학조사팀을 40명으로 늘렸지만 감염 장소나 접촉자 수가 많아 속도를 내기엔 버거운 상황입니다. 병상은 이미 부족합니다. 원주 지역 음압병동 50곳은 이미 꽉 찼고 오늘 확진된 16명 등 20명 정도는 입원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증 환자나 무증상자를 수용할 장소도 부족해 당분간 자가격리로 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병상 부족의 문제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강원대학병원 및 숙취의료원을 통해 병상 42개를 최대한 빨리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주시는 원주의료원 응급실을 폐쇄해 30개 병상을 추가 확보하고 강원도와 협의해 생활치료센터도 구축할 계획입니다. MBN 뉴스 이현재입니다. 신종감염병 중앙임상위원회가 이틀 전 수도권 확산세가 정점을 지났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제는 감염자 수가 줄 일만 남았다는 건데
이와 별도로 중환자 수는 다음 달 1일에 최고치를 찍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대비해 미리 52개의 병상을 추가 확보했다고 하는데 그냥 들어도 부족해 보이죠. 이수아 기자입니다. 신종감염병 중앙임상위원회가 지난 23일을 기점으로 코로나19 확산이 진정세에 접어든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연휴 동안 증가한 확진자 수가 이틀 전까지 반영되고 이후 강화된 거리 두기가 효과를 봤다는 분석입니다. 8월 23일이 흐름상 가장 피크를 그린 날이었던 걸로 추정이 되고 있고 오늘이 221명으로 증가하지 않는 거로 봐서는 아마도 적어도 수도권에서는 이 증가세는 한번 꺾이지 않았나라고. 아직 정점을 찍지 않았다는 방역당국의 발표와는 대조됩니다. 상승 추세가 꺾인 것이 아니냐고 질문을 하셨는데 계속해서 상당히 엄중하고도 폭발을 앞둔 상황이다. 병상 문제에 대해서는 어제 기준 당장 사용 가능한 수도권 중환자 병상이 모두 85개 중 7개라고 발표했습니다. 앞으로 매일 225명의 환자가 발생한다고 가정하면 다음 달 1일 중환자 수는 134명으로 최고치를 기록할 것이란 예측입니다. 현재 수도권 중환자 총 병상인 85개에서 50여 개 모자란 건데 중앙위는 서울에서 31개, 경기에서 20개 등 52개 병상을 미리 추가 확보해 큰 혼란은 없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하지만 대한중환자의학회는 대구 경북대 일평균 중환자가 60명씩 나온 점을 들어 추가 병상도 일주일 안에 포화될 것이라며 정부의 다른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MBN 뉴스 이수아입니다. 병상 부족이 뻔해서일까요? 중앙임상위원회는 코로나19 환자의 퇴원 기준을 완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60대 이상의 고령 환자 비율이 높은 만큼 50대 미만이면서 산소 치료가 불필요한 환자는 퇴원을 시켜 자택 격리로 해결을 해보겠다는 겁니다. 박장 기자가 보도합니다. 수도권에서 60세 이상 코로나19 환자 비율은 2차 감염 확산 이후 서울 31.5%, 경기 38.6%, 인천 31.8%입니다. 고령 환자 급증을 고려해 중앙임상위원회는 임상호전에 따른 퇴원을 적극 권고했습니다. 중앙임상위원회는 50대 미만이면서 증상 발현 후 10일 동안 산소 치료가 불필요하거나 산소 공급 등이 끝난 지 3일 이상이 지났을 때 퇴원하는 방안을 내놨습니다. 중증 환자만을 수용하는 서울대병원 등은 전공의 파업으로 병상이 남지만 일반 환자까지 수용하는 병원 대부분은 병상 부족 문제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저희 일단 병상은 다 차 있더라고요. 저희 응압실은 모두 차 있었고 2차 유행이 전부터 다 차 있었어서. 방역당국은 일반 병상도 중환자용으로 쓰겠다고 밝혔습니다. 금주 말까지는 한 26개 병상 정도를 대학병원의 병동들을 비워서 코로나 중증 환자들을 위한 병동으로 운영할 계획이고요. 서울시는 태릉선수촌과 노원구 한전인재개발원에 이어 은평소방학교에 생활치료센터를 개소했습니다. 서울시는 수도권의 병상 가동률이 66%라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박자은입니다. 광화문 집회 주최 측이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은경 질본부장이 정치를 한다며 국민을 협박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세균 총리는 집회 주최 측의 불법이 확인되면 처벌은 물론 구상권도 청구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우종환 기자입니다. 광화문 집회 주최 측은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에게도 날을 세웠습니다. 앞서 단호한 조치를 예고한 정 본부장이 방역이 아닌 정치를 하며 국민을 협박하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질병관리 총책임자로서 정은경 본부장의 발표가 국민의 건강만 생각하는 것인지 정치적 고려를 하는 것인지 의심스럽다. 주최 측은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도 대국민 협박을 멈추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불법 집회라는 증거가 확인되면 민형사상 조치를 모두 취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최대한 감염병 예방법을 통해서든 아니면은 민법 조항을 활용해서든 이 처벌하는 것은 물론이고 또 구상권까지 행사하는 것이
국민 정서와 부합한다고 생각하고 집회에 참가한 뒤 확진 판정을 받은 차명진 전 새누리당 의원은 상태가 나빠져 음압병실로 옮겨졌습니다. MBN 뉴스 우종환입니다. 하나님 까불면 나한테 죽는다. 대한민국은 전광훈 목사 중심으로 돌아간다 등의 언행을 일삼은 전광훈 목사에 대해 개신교계 주요 교단에서 이단 옹호자로 규정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다음 달 열리는 교단 내 총회에서 최종 결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희로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광훈 목사 개인의 신학적 견해와 사상은 정통 기독교에서 벗어나 있다. 전 목사는 이단성이 있는 이단 옹호자로 규정이 가능하다. 대한예수교 장로회의 주요 교단 중 한 곳인 고신 이단대책위원회에서 낸 보고서의 일부입니다. 이단대책위에서는 그간 신성 모독성 발언으로 논란을 빚어온 전광훈 목사에 대해 1년 동안 이단 옹호 여부를 조사했습니다. 보고서는 전 목사의 이단성 있는 발언과 행동이 지탄받아야 마땅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나 하나님 보좌를 딱 잡고 살아요. 딱 잡고. 하나님 꼼짝마. 하나님 까불면 나한테 죽어. 또 그가 대표회장으로 있는 한기총도 이단을 옹호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총회에서 결의를 해야지 효력이 있는 거고요. 지금 현재는 총회 이단대책위원회에서 보고서를 내놓은 상태입니다. 앞서 지난 2월엔 기독교 대한감리회 등 8개 교단이 전 목사를 비판하는 성명을 내는 등 교계 곳곳에서도 비슷한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 만약 여러 교단이 전 목사를 이단 옹호자로 규정한다면 전 목사로서도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조희로입니다. 내일부터는 수도권의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의 등교가 중단되고 전면 원격 수업을 하게 됩니다. 수능이 100일 남은 고3은 계속 등교하게 되는데 이건 곧 교육부가 수능을 연기하지 않고 예정대로 진행하겠다는 의지로 읽히죠. 하지만 수험생들은 코로나가 계속 번지니 혹시나 수능에 또 연기되진 않을까 혼란스럽습니다. 정수정 기자입니다. 등교가 중단된 학교는 2,100개. 하루 만에 255개 학교가 늘어나며 또다시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내일부터 서울과 경기, 인천의 유치원과 초중고교 수업은 다음 달 11일까지 전면 원격 수업으로 전환됩니다. 코로나19 확산세를 감안해 교육부가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에서 선택 가능한 가장 강력한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입니다. 다만 수능을 앞둔 고3은 계속 등교합니다. 당장 다음 달 9일 수능 원서 접수를 하고 이어 수시 원서 접수가 시작되는데 수험생들은 빡빡한 학사 일정에 또다시 수능 일정이 변경될까 혼란스럽습니다. 선생님이랑 이제 소통을 해가면서 완수를 시켜 나가야 되는데 아직 3학년 생기부가 나오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써가야 될지 조금 막막하긴 해요. 교육부는 현재 수능 연기 가능성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지만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가 될 경우는 상황을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고3의 경우에는 이제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가정을 전제로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고3의 특수성을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부는 또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초등학교는 긴급 돌봄을 운영하고 유치원 역시 방과 후 과정을 계속하기로 했습니다. MBN 뉴스 정수정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 재확산에 대비해 비상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대규모 재정 투입 가능성도 언급했는데 청와대는 일단 2차 재난지원금을 위한 4차 추경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최중락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코로나가 재확산되면서 방역은 물론 우리 경제에도 빨간불이 들어왔다고 진단했습니다. 따라서 비상경제 대응으로 방역과 경제 두 마리 토끼를 함께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의 비상경제 대응은 반드시 방역과 조화를 이루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 주기 바랍니다. 방역에서 성공하는 것이 곧 경제를 살리는 길입니다. 필요하다면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며 변화된 상황에 맞춰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보강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세 차례 추경을 통한 재정 지원과 대규모의 금융 지원을 했지만
부족한 부분이 없는지 긴급하게 점검해 주기 바랍니다. 대규모 금융지원과 관련해선 2차 재난지원금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청와대 관계자는 4차 추경을 시사한 것이 아니라며 일단 선을 그었습니다. 문 대통령은 앞으로 우리 경제에 대해서는 OECD 국가 중 가장 선방한 나라로 평가받고 있다며 3분기부터는 경제가 성장 반등을 이루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최종락입니다. 확진자 수가 200명대로 줄었다지만 전국적인 확산은 여전합니다. 감염병 전문가들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과 같은 조치가 필요하다고 하고 방역당국은 주저하고 어떤 게 맞는 걸까요? 보건복지부 출입하는 이혁준 기자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올리지 못하는 이유를 오늘 설명했습니다. 네, 박능후 장관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시작하면 일상이 정지되고 일자리가 무너지는 어려움을 견뎌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번 주에 나오는 확진자 수를 보고 3단계 격상 여부를 결정하게 될 거라고도 말했는데요. 3단계는 사실상 사회 전체가 멈추는 단계입니다. 네. 경제적 충격이 워낙 크다 보니 방역당국도 3단계를 검토하고 있다는 말은 해도 쉽게 하겠다는 말은 못하는 겁니다. 네, 3단계라는 게 뭐 10인 이하 모임 금지, 그리고 스포츠 경기 중단 뭐 이런 것들로 알고 있는데 그 밖에 또 다른 여러 가지들도 있지 않습니까? 네, 뭐 10명 이상 모임 금지나 스포츠 경기 중단은 잘 알고 계시는데요. 아직 검토 단계다 보니 뭐 일종의 예시로 이해하시면 될 텐데 그 정부가 언급한 건 저녁 9시 이후 시설 운영 중단, 또 지하시설은 아예 운용 중지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뭐 감염이 취약한 곳은 아예 폐쇄한다는 얘기인데요. 방역당국은 거리두기 2단계를 충실히 지키는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 방역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뭐 굳이 3단계까지 가지 않고 2단계만 확실하게 해도 이번 그 수도권 대유행의 감염 고리를 끊을 수 있다고 예상하고 있는데요. 권준우 국립보건연구원장은 완벽하게 2주 동안 봉쇄하면 2주 뒤에는 발생 규모를 66% 정도 줄일 수 있다고 기존의 모델링 결과를 예로 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참 또 설왕설래했던 게 있습니다. 추석 때 이동 제한 명령을 검토한다. 그거는 사실 무근이라고 얘기가 나온 거죠? 네, 9월 말부터 추석 연휴가 시작되죠. 많은 국민이 이동하게 되니 당연히 감염 전파 위험도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방역당국은 내부적으로 추석 연휴 이동 제한 명령을 검토한 바 없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대신 감염 전파 최소화 혹은 차단 방안에 대해 검토 중인데요. 열차나 버스에서 마스크 착용을 좀 더 엄격하게 하고 성묘를 가거나 위패가 모셔져 있는 그 봉안실에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몰리지 않도록 분산하는 그런 방역 대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스크 얘기도 한번 해보죠. 지금 17개 시도 가운데서 13개에서 지금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마스크를 그렇게 안 벗고 계속 쓰고 있을 수만은 없어요. 네, 맞습니다. 현재 그 경북과 경남, 울산, 강원까지 4개 지자체를 제외한 13개 시도가 모두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습니다. 네. 국방부도 어제부터 그 실내외 구분 없이 마스크를 이렇게 착용하기를 의무화했는데요. 네. 이 얘기는 뭐 2명 이상 모이면 마스크를 무조건 쓰라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처럼 더운 날 실외에서 마스크 계속 쓰고 있기 쉽지 않습니다. 네네. 그럼에도 방역당국은 대도시의 경우 실외라 하더라도 2m 거리를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서 상시 마스크 착용은 필요하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런데 뭐 좀 오래된 얘기긴 하지만 외국에서는 마스크를 쓰고 달리다가 숨진 일도 있었습니다. 네. 마스크를 쓰고 있다가 호흡곤란이나 어지럼증, 뭐 구토, 두통 같은 게 오려 그러면 그럼 어떡합니까? 네, 정말 답답하다면 잠시라도 벗고 증상을 완화시켜야겠죠. 방역당국은 호흡곤란과 같은 증상이 생기면 개별 공간에서 마스크를 벗고 휴식을 취한 뒤에 증상이 완화되면 다시 착용하라고 이렇게 답했습니다. 네. 또 마스크는 되도록 의약 외품 표시를 확인하고 쓰라고도 밝혔는데요. 마스크 처리 방법도 그 소독제를 뿌려서 그 종량제 봉투에 버리거나 비닐봉지에 넣어서 묶은 뒤에 이렇게 버리라고 조언했습니다. 그냥 말고 소독제를 뿌려서 네. 버리는 게 좋다. 그 묻어있는 바이러스가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혹시라도. 하는 거죠. 네. 그리고 오늘 중앙임상위원회에서 백신과 관련한 입장도 내놨습니다. 네. 백신이 별 소용 없을 수 있다는 얘기까지 나왔어요. 뭐 마스크랑 큰 차이는 없을 것이다. 이런 얘기도 들리던데 뭡니까?
네, 백신에 대한 기대가 워낙 컸죠. 네. 그런데 그 회의적인 시각도 적지 않다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네. 백신은 일단 안전성과 효과 모두 검증해야 하는데요. 검증을 거친 백신이 설령 나온다 해도 그 호흡기 질환의 특성상 완벽하게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차단할 수 있을진 의문이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호흡기 백신은 늘 다른 부위의 백신만큼 완벽한 효과를 얻지 못하는 것이 통상이고. 네, 그림 보시면 그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상기도, 즉 코나, 기도 점막으로 들어오는데 그 면역세포나 항체를 포함한 세포가 신체 밖으로 나올 수 없어서 이를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예, 독감 인플루엔자 백신도 효과는 50% 또는 그 미만인데요. 그 마찬가지로 이해하면 쉽습니다. 상기도 쪽에 있는 바이러스를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것이다. 네. 그나마 기다리고 있는 게 백신인데 참 어쩌라고요. 걱정입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서울시가 지하철과 버스의 기본 요금을 내년부터 200원에서 300원 정도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만성 적자에 올해 코로나19로 이용객까지 줄어 1조 원대 적자가 예상되기 때문인데 아무리 그래도 서민이 가장 힘든 지금 이러느냐는 불만도 있습니다. 배준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재 유력한 안은 150원과 200원, 250원 인상안입니다. 인상이 적용되면 현재 각각 1,250원과 1,200원인 지하철과 버스 기본요금이 최대 1,500원대로 높아지게 됩니다. 현행 100원인 5km당 추가 요금을 200원으로 올리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5년 만에 인상에 나선 건 낮은 요금과 노인 무임승차제로 인한 만성 적자에 코로나19로 이용객까지 줄어 적자를 감당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서울교통공사의 적자 규모는 지난 3년간 매년 5천억 원이 넘었고 올해엔 9,700억 원에 육박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시내버스가 5천억 원, 마을버스는 1,000억 원의 적자가 예상됩니다. 올해 코로나 매출 감소로 인해서 역대 최고로 지금 적자를 기록하게 돼요. 요금 인상으로 보전을 하지 못하면 대중교통의 펀더멘털 자체가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시민들은 당혹스럽다는 반응입니다. 대학생 입장에 생각해보면 그 300원 올리면은 20-30번씩은 대중교통 타다 보니까 요금 부담이 좀 많이 크지 않을까. 서울시와 시의회는 다른 지자체와 철도공사, 마을 버스조합 등과 조율해 내년 1분기 요금 인상안 적용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배준우입니다. 전년도 예산 결산을 위해 국회가 문을 열었지만 여야는 강대강 대치를 이어갔습니다. 최근 서울 강남 주택을 처분한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은 차익을 얼마나 얻었느냐는 야당 의원의 지적에 MB 땐 가격이 안 오른 줄 아느냐며 발끈의 고상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조창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묻는 김정재 미래통합당 의원에 국민 다수가 지지한다고 생각한다며 실패가 아니라고 맞받아칩니다. 신경전이 고조되며 점차 언성이 높아졌고 뭐합니까? 여기서 장난하자는 거예요, 지금? 지금 장난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이 자리에서 마십시오. 지금 제가 장난합니까? 감사합니다. 이 과정에서 노 실장의 반포 아파트 시세 차익까지 거론되자 집값이 문재인 정부에서만 올랐냐며 발끈했고 결국 회의는 파행으로 치닫습니다. MB 정권 때 안 올랐고 박근혜 정권 때 안 올랐습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 국토위에 참석한 김현미 장관은 최근 젊은 층의 이른바 패닉 바잉을 놓고 정책 효과가 나오고 있는데 안타깝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법인이 내놔야 될 물건들을 비싼 가격에 30대가 사준 게 아닌가 이런 굉장히 안타까움이 지난. 한편 법사위에선 장경태 민주당 의원이 유튜브 방송 도중 통합당을 겨냥해 부적절한 발언을 한 내용을 놓고 한때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김도읍 통합당 간사는 법사위에 대한 모독이라며 장 의원에 대한 국회 윤리위 제소 등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조창훈입니다. 또한 국회에서는 의원들이 질문할 대상이 없어서 쩔쩔매는 일도 있었습니다. 출석해야 할 기관장들이 자가격리에 들어가 나오질 못한 겁니다. 김순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시작부터 뒤숭숭한 분위기였습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대법원 관계자들은 출석도 못하고 집에서 대기했습니다.
대법원 법원 행정처장님도 계시는 걸로 나와 있는데 지금 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계셔야 제가 질의를 할 수 있는데. 법원행정처에서 그 네.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해갖고요. 격리 중인 그런 조치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처장, 차장이 다 해당되는 것 같아요. 네. 인권위 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원들은 텅 비어버린 자리를 보고 분통을 터뜨립니다. 여기도 자가격리네요. 아니 이 위원장님 결산을 함에 있어서 하위 공무원이라도 나올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셔야지. 일부 장관들의 출결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외통부 장관님 지금 어디 계세요? 위원장님 합의해 주셨습니까? 기관장님들, 국무위원님께서 이석이 이렇게 자유분방해서는 곤란하다. 분위기가 싸늘해지자 지켜보던 정세균 국무총리가 중재에 나섭니다. 꽁 대신 닭이 있으니까 국회 내에서 일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의원님들께서 너그럽게 좀 잘 살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제 마스크를 벗고 질의하거나 답변했다는 세간의 비판을 의식한 듯 오늘은 대부분의 참석자들이 회의 내내 착용하는 진풍경도 벌어졌습니다. MBN 뉴스 김순철입니다. 2차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주느냐, 차등 지원하느냐를 놓고는 여야뿐 아니라 여당 내에서조차 엇갈린 반응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재난지원금은 어차피 나라 경제가 돌아가게 하기 위한 것인 만큼 모두에게 줘야 한다. 아니다, 이번만큼은 한우 먹을 것을 참고 더 어려운 이들에게 줘야 한다. 논란이 뜨겁습니다. 전정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19 방역이 우선이라며 2차 재난지원금 논의를 보류하기로 했지만 당내에서는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당장 당권 주자들부터 지급 대상을 놓고 엇갈린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겁니다. 이낙연 후보는 어려운 분들을 더 두텁게 돕는 차등 지원이 맞다고 주장한 반면 김부겸, 박주민 후보는 전국민 지급을 촉구했습니다. 전국민 지급이냐 혹은 또 선별 지급이냐 논쟁이 있습니다만은 저는 이번 기회에는 한번 2차까지는 불가피하게 전국민 지원을 하고 선제적으로 3단계 거리두기를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한 미래통합당은 경제가 더 어려워지고 있는 만큼 재난지원금도 꼭 필요한 곳에 지급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 정말 절박한 분들에게는 모든 국민들이 평균적으로 나누어 갖는 지원금보다는 더 줘야 하지 않느냐. 국회 5분 연설로 주목을 받은 윤희숙 통합당 의원은 재난지원금은 경기 부양이 아닌 구제를 목표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상대적으로 타격이 적은 이들이 한우 구매를 포기하고 이웃의 생계 지원을 지지해 공동체로서 연대하는 모습을 보여주자고 말했습니다. 반면 전 국민에게 30만 원을 지급하자고 주장했던 이재명 경기지사는 지금 필요한 것은 구제가 아닌 경제정책이라고 반박하며 2차 재난지원금의 조속한 실행을 요구했습니다. MBN 뉴스 전정인입니다. 홍콩에서는 코로나19에서 완치된 지 넉 달 반 만에 또다시 감염된 사례가 나왔습니다. 말이 같은 코로나19지 유전 형질이 다른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린 연구진에 의해 공식 확인된 첫 번째 세계 첫 재감염 사례라는데 이게 사실이라면 백신의 효용성도 집단 면역 효과도 근본적으로 회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박통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3월 코로나19에 걸렸다가 완치된 30대 홍콩인 남성이 4개월 반 만에 재감염됐습니다. 최근 영국을 거쳐 스페인을 여행했는데 지난 15일 입국 심사 과정에서 가진 타액 검사 결과 양성이 나온 겁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지금까지 수많은 변종이 발견되면서 재감염 가능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실제로 단순 감염자에게서 바이러스가 약해졌다가 재양성을 보이는 사례가 여러 차례 보고됐습니다. 하지만 홍콩대 측은 유전자 염기서열 분석을 통해 완치 후 재감염 사례가 공식 보고된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습니다. 첫 감염과 재감염 때 각각 확보한 바이러스의 유전자 염기서열에 상당한 차이가 확인됐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백신이 개발돼 접종받는다 하더라도 재감염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우려와 함께 백신 무용론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반면 재감염 판정을 받은 남성이
두 번째 감염에서는 무증상을 보였다는 점에서 면역 체계가 작동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신호로 봐야 한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Completely better. Then 5 months later, he had another infection which was asymptomatic. He had no symptoms. That's great. That's what you want from a vaccine. 하지만 또 다른 재감염 사례에서는 환자의 상태가 더 악화한 경우도 있는 만큼 한 가지 사례만을 일반화하기는 어렵다는 게 학계의 중론입니다. MBN 뉴스 박통일입니다. 대한의사협회가 예고한 2차 총파업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어제 정세균 국무총리와의 회동에서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지금까지 막판 협상을 벌이고 있지만 극적 타결 가능성은 희박해 보입니다. 강대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국 의사들이 내일부터 사흘간 2차 총파업에 돌입합니다. 지난 14일 하루만 진행됐던 1차 파업보다 기간도 길고 전공의, 페이닥터 등이 합세하며 규모도 더 커졌습니다. 어제부터는 대학병원 임상 강사인 전임의들도 업무에서 손을 뗐습니다. 서울대병원 전임의 120여 명은 진료를 보는 대신 헌혈 릴레이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동네 의원부터 대학병원까지 의료 공백 우려가 현실화하는 상황. 정부는 어제 의사협회와 긴급 회동에 나섰습니다. 의료계에서 지적하는 문제점에 대하여 공감하고 있으며 열린 자세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정부와 의협은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오늘까지 막판 협상을 벌였지만 파업 철회 같은 극적 타결 가능성은 희박해 보입니다. 의협은 의대 정원 확대를 철회하지 않는다면 파업을 그대로 진행한다는 입장입니다. 아직 시간이 좀 남아있는 만큼 그 부분에선 최선 다한다. 다만 타결되지 않았을 때에는 예정된 대로 단체 행동을 하는 것. 의협은 코로나19 확산 우려가 있는 만큼 내일 파업은 집회가 아닌 온라인 학술대회와 강연 형태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MBN 뉴스 강대엽입니다. 각종 대형 병원에서는 닷새째 이어지는 전공의 파업으로 기존의 수술 일정을 감당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임시로 교수들이 전공의 목까지 맡아보기도 하지만 공백을 메우기는 역부족입니다. 정신없어서일까요? 처방전이 잘못 발급되기도 했습니다. 정태훈 기자입니다. 의료계에서는 벌써부터 의료 공백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루에도 수백 건의 수술을 진행하는 대형 병원일수록 환자 불편이 큽니다. 닷새째 이어지는 전공의 파업으로 각종 대형 병원에서는 크고 작은 수술들이 연기되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한 21% 정도 줄어들었고요. 내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34% 정도 줄어든 60%. 인력을 메우기 위해 교수들이 전공의 업무까지 도맡아 보지만 전문 영역이 아니다 보니 실수도 잦습니다. 기존에 전공의들이 내던 처방을 교수님들이 내다 보니까 실수가 있는 그런 부분들을 간호사들이 좀 걸러줘야 돼서. 일부 병원에서는 필수 진료 인력마저 모자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응급실 중환자실은 환자들의 생명과 직결되는 만큼 이에 대해서는 이와 협조를 좀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중증 위급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대응 체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MBN 뉴스 정태영입니다. 내가 지면 선거가 조작된 것.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공화당 대선 주자로 확정되면서 한 말입니다.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하든 못하든 미 정거가 조용하진 않을 것 같죠. 어쨌든 같은 날 전직 공화당 의원 20여 명이 민주당 바이든 지지를 선언해 잔치집에 찬물을 끼얹기도 했습니다. 신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President Trump, this November, the best is yet to come. 미국 공화당이 트럼프 대통령을 대선 후보로 확정했습니다. 미국 50개 주와 괌 등 미국령에서 치러진 경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전승을 거두면서 만장일치로 선출됐습니다. 마이크 펜스 부통령도 부통령 후보로 다시 지명됐습니다. 공화당 전당대회는 첫날부터 예상을 깬 파격 행보를 보였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전당대회 전체를 온라인으로 진행했던 민주당과 달리 공화당은 300여 명으로 청중을 줄이긴 했지만 현장 중계를 택한 겁니다. 후보자는 통상 마지막 날 수락연설 때 모습을 드러내는 관례를 깨고 트럼프 대통령은 지명 절차가 진행 중인 전당대회장을 예고 없이 찾았습니다. 지지자들의 환호에 사선 본심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Now, if you want to really drive him crazy, you say 12 more years. 50분간의 연설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우편 투표는 사기라며 지지와 결집을 호소했습니다. And this time they're trying to do it with the whole post office scam. They'll blame it on the post office. Be very careful and watch it very carefully. 트럼프 캠프는 또 재선에 성공하면 외교 분야 중점 추진 과제 중 하나로 동맹국에 공정한 방위비 분담을 요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진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연임하게 될 경우 방위비 분담금 증액 압박은 더욱 거세질 전망입니다. 11월 미 대선을 70여일 앞두고 양당의 경쟁 구도가 확정된 가운데 이번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내세운 미국 우선주의가 유권자들에게 통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신혜진입니다. 미국에서 백인 경찰이 비무장한 흑인 남성에게 그것도 아들 셋이 지켜보는데 등에 총격을 가했습니다. 꺼져가던 인종차별 반대 시위에 기름을 부은 격이 됐습니다. 김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 흑인 남성이 총을 겨누는 경찰을 뒤로 한 채 차량의 운전석 쪽으로 이동해 문을 엽니다. 뒤따라온 경찰이 남성의 상의를 잡아당기면서 총격을 가합니다. 등 뒤에서 가한 총격은 무려 7차례. 현지 시간 23일 오후 5시쯤 29세인 제이컵 블레이크가 위스콘신주 커노샤의 한 주택가에서 백인 경찰의 총격을 받는 순간입니다. 이후 블레이크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위중한 상태입니다. 블레이크는 주택가에서 두 여성 사이 언쟁에 개입하다 경찰의 제지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차량 안에는 블레이크의 3살과 5살, 8살 난 아들 3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영상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확산하자 흑인 사회뿐 아니라 전 국민의 공분을 샀고 격렬한 시위로 이어졌습니다. 성난 시위대는 인종차별에 항의하며 정부 청사 앞에서 벽돌과 화염병을 던지고 차량에 불을 지르기도 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위스콘신주 커노샤 당국은 오후 8시부터 긴급 통행 금지령을 내리고 주 방위군 125명을 투입했습니다. 경찰의 과잉 진압에 항의하는 시위와 행진은 뉴욕시 등 다른 곳에서도 이어졌습니다. 현장에 있던 경찰관들이 휴직에 들어간 가운데 주 법무부는 해당 경찰관을 소환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김희경입니다. 서울 전역을 돌아다니며 가출한 여중생을 꿰어 성매매를 시킨 일당 4명이 구속됐습니다. 가해자 중엔 현역 사회복무요원과 만 13세 중학생까지 있었습니다. 박은채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서울 중계동의 한 빌라입니다. 이곳에서 가해자 2명은 다른 공범 2명의 요청을 받고 과거 가출 경험으로 알고 지내던 피해 여중생을 꿰었습니다. 그런 뒤 가해자들은 경찰의 단속을 피하려고 숙박업소가 아닌 인적이 드문 곳에 차량을 세워놓고 피해 여중생이 성매매를 하도록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의정부의 한 역사 인근에서 성매매를 알선하는 것을 시작으로 서울 중랑과 강북, 관악, 강남구를 돌며 수십 차례 같은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가해자들은 유심카드를 뺀 공기계를 휴대폰으로 사용했습니다. 자신들의 위치를 노출시키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경찰은 CCTV 동선 등을 추적한 끝에 일당 4명을 붙잡았습니다. 그런데 이들 중에는 만 13살 중학생과 구청 시설관리공단 소속 사회복무요원까지 포함돼 있었습니다. 이들은 여중생들에게 성매매를 시킨 뒤 벌어들인 돈을 모두 가져갔습니다. 근데 지금은 우발적인 게 아니고 계획적 범행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가출을 했을 때 돈을 자기들이 구할 수 없다라는 걸 인식을 시켜줘야 돼요. 경찰은 13살 공범을 뺀 나머지 3명을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MBN 뉴스 박은채입니다. 자전거를 타고 여성들만 노려 상습적으로 침을 뱉고 도주한 20대 남성이 붙잡혔습니다. 임산부에게도 이런 일을 저질렀는데 피해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정태진 기자가 역시 단독 보도합니다. 서울 시내 한 도로입니다. 지난 12일 낮 길을 걷고 있던 A씨에게 한 남성이 빠르게 다가왔습니다. 보도블럭에 정말 저밖에 없었는데 소리를 내고 침을 뿌리고
이렇게 도망을 가니까 그게 너무 좀 무섭더라고요. 네, 너무 당황스럽기도 했고. 근데 이게 두 번째 당했을 때 그랬던 거고. 자전거를 타고 있던 20대 남성은 이곳에서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침을 뱉고 위협을 가한 후 그대로 도주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이번 한 번이 아니었습니다. SNS 커뮤니티에는 이와 비슷한 일을 겪었다는 글이 수차례 올라왔고 400개가 넘는 댓글이 달렸습니다. 심지어 임산부도 피해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남성은 자전거를 타고 주변 일대를 돌며 지나가는 여성들을 대상으로 수십 차례 침을 뱉는 범행을 상습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는데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기도 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전부 다 예민한 상태잖아요. 어디서 뭔가 감염이 될까 항상 무서워할 수 있는데 좀 심각하다는 걸 느꼈어요. 되게 조심해야 되는 상황인데. 결국 이 남성은 또 범행을 저지르다 다른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을 상습폭행 혐의로 입건해 사건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MBN 뉴스 정태진입니다. 여름 휴가철을 맞아 성수기 효과를 누렸던 국내선 항공 수요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다시 급감하고 있습니다. 대형 항공사야 항공 화물 수요 증가로 깜짝 흑자를 기록하기도 했었지만 저가 항공사들은 그냥 여전히 어렵기만 합니다. 김문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포공항 국내선 청사 탑승장에 이용객들이 분주히 들어섭니다. 여행 가방을 끌고 나온 이들도 보이지만 아직 휴가철 성수기인 점을 감안하면 적은 숫자입니다. 이곳 김포공항과 제주를 이용하는 이용객 수는 2주 연속 17만 명을 기록하다 최근 일주일간 4만 명이 급감했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도 24% 줄어든 수치입니다. 지난 15일 광화문 집회 이후 코로나19가 재확산한 영향 탓입니다. 제가 지금 일이 있어서 제주도를 가게 되는데요. 피치 못할 사정으로 저도 가게 됐는데요. 웬만하면 방콕을 하고 있어요. 국내선 전체 이용객 수도 2주 전 주말에 비해 코로나19 확산세가 가팔라진 지난 주말에 21%나 감소했습니다. 항공사들은 앞으로 올 비수기가 더욱 걱정입니다. 지난 주말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국내선 예약률에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9월 넘어가면서부터 전통적인 비수기 시즌이고 대형 항공사들은 그나마 항공화물 수요 증가로 2분기 깜짝 흑자를 기록했지만 저비용 항공사들은 줄줄이 영업 적자 상태. 정부가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을 60일 더 연장해줬지만 임시 방편일 뿐입니다. 지원금은 언제까지 못 받고 보장해주는 건 아닐 테고 아마 이런 식으로 계속 재연장하는 방향이 될 것 같고요. 이스타항공 같은 경우가 정부의 스탠스를 알 수 있는 기회일 것 같기는 한데 국내 항공사 직원 65%가 유무급 휴직 대상인 만큼 전체 시장의 구도 개편까지 염두에 둔 장기 대책도 강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MBN 뉴스 김문영입니다.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을 검토하면서 기업들도 비상에 걸렸습니다. 대기업이야 이미 재택근무를 하고 있지만 중소기업들은 시스템 준비도 여건도 아직 안 된 곳들이 많거든요. 김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생활 환경 제품을 생산하는 한 중소기업입니다. 코로나19 재확산에 출퇴근길 확진 불안감이 커졌지만 재택근무로 돌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업무 효율도 문제고 무엇보다 화상회의 등의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코로나에 대비해서 짜여진 그런 시스템 같은 거는 아직 구축되어 있는 게 거의 없죠. 더 힘들어질 거예요, 아마. 코로나19 사태 이후 대기업의 57%가 재택 등 유연근무제를 실시하고 있지만 중소기업은 30%에 불과합니다. 문제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3단계로 격상되면 민간 기업들도 필수 인원을 제외하고 전원 재택근무가 권장된다는 점입니다. 재택근무를 위한 체계가 마련돼 있지 않다면 기업 활동에 차질이 불가피한 겁니다. 언택 시대에서 재택근무나 유연근무는 일종의 경쟁력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은 가운데 방역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해 기업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수영입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인터넷 쇼핑이 크게 늘면서 물건은 쌓여가고 정리 안 된 집을 보면 스트레스가 쌓인다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안 쓰는 물건을 버리고 가구를 재배치하고 체계적으로 보관해주는 일명 정리 산업이 또 뜨고 있습니다. 서영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옷장 위에 가재 도구가 아무렇게나 쌓여 있고 바닥에는 옷가지가 널브러져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직장을 쉬게 된 윤현숙 씨.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나다 보니 인터넷으로 소소하게 쇼핑하는 게 일상이 되면서 택배는 계속 오고 집 정리는 더 어려워졌습니다. 계속 사오기만 하고 밖으로 나가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방저방 계속 쌓이더라고요. 정리하기가 좀 힘들더라고요. 지저분한 집이 또 다른 스트레스가 되기도 합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정리 산업이 뜨는 이유입니다. 정리 전문가들이 기존의 가구를 재배치하거나 옷 등을 더 효율적으로 보관할 수 있도록 돕는 겁니다. 집 구조를 전체적으로 바꾸는 리모델링보다 저렴하면서 비슷한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 가지고 있는 가구나 물건 등으로 새로운 환경을 만들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이겠죠. 셀프 인테리어도 인기. 덕분에 국내 인테리어 시장이 코로나 특수를 톡톡히 누리면서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집 안에 있는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더 집 꾸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고 가성비 아이템이라든가 코로나로 집이 단순히 휴식을 취하는 공간을 넘어 일이나 취미 활동까지 하는 곳으로 변화하면서 정리와 인테리어가 필수가 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서영수입니다. 정부의 8.4 수도권 주택 공급 대책에도 집값 상승 전망은 꺾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8월 소비자 동향 조사 결과 주택 가격 전망 지수는 125를 기록해 사상 두 번째로 높았던 지난 7월의 125와 같은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국내 육상 장거리 1인자로 꼽히는 임예진 선수가 MBN 여성 스포츠 대상 7월 최우수 선수에 선정돼 상표와 상금을 받았습니다. 임예진은 지난달 제49회 전국 종별 육상 경기 선수권 대회 5,000m와 1000m에서 우승했습니다. 프로농구 고양 오리온의 가장 큰 변화는 강을준 감독의 선임과 FA 최대어 이대성 선수의 영입이었죠. 지난 시즌 꼴찌팀 오리온이 중위권으로 도약하고자 여름 담금질의 한창이라고 합니다. 전남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연습 경기를 병행하며 시즌을 준비하고 있는 고양 오리온. 이대성이 속공 상황에서 멋진 패스로 최진수의 득점을 돕습니다. 노룩 패스로 상대 선수를 속이고 이번엔 이승현과 피켓롤 패턴으로 수비벽을 허물어버립니다. FA 최대어로 오리온에 합류한 이대성은 득점 욕심은 줄이고 동료 선수를 살리는 경기 운영으로 팀 공격을 이끌고 있습니다. 동료들 살리는 게 제 첫 번째 목표예요. 제가 솔직히 공도 오래 가지고 있고 좀 여러 정상적인 가드들하고 다른 가드지만 어찌됐든 팀원들 살리는 데 가장 제가 포커스를 맞추고 싶습니다. 쉬는 시간, 강을준 감독은 수비 위치를 설명해주고자 화이트보드 앞이 아닌 코트에 직접 나와 친절하게 개인 과외까지 해줍니다. 강 감독은 오리온이 1차 목표인 6강에 진출하려면 무엇보다 선수들이 시너지를 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대성 선수가 합류하면서 조금 더 코트 바라차 잡기가 좋고요. 내외곽을 조합을 분명히 해야 된다고. 그게 또 올 시즌 들어가기까지 제가 가르쳐야 될 숙제인 것 같습니다. 더는 내려갈 곳도 없는 지난 시즌 꼴찌팀 오리온. 1차 목표인 플레이오프를 향한 여름 담금질은 계속됩니다. MBN 뉴스 전남주입니다. 태풍 바비가 북상하면서 오늘 밤 제주는 태풍의 직접 영향권에 들겠습니다. 현재도 강한 위력이지만 밤사이 제주 남쪽 해상으로 진입하는 동안에도 30도 안팎의 고온수 바다를 지나면서 많은 양의 수증기를 공급받겠는데요. 내일 새벽에는 중심기압이 940헥토파스칼의 매우 강한 세력으로 발달하겠습니다. 태풍은 내일 오후 제주 서쪽 해상을 지나 내일 밤부터 모레 새벽 서해상을 따라 북상하겠는데요. 서울에 가장 근접하는 시간은 모레 새벽 시간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태풍 바비는 비도 비지만 강한 바람을 몰고 옵니다.
서해안을 따라서는 최대 순간 풍속 초속 40에서 60m, 서울 등 수도권과 그 밖의 서쪽 지역을 따라서도 내일 오후부터 초속 35m 이상의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해안가에서는 폭풍 해일에 대한 가능성도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모레까지 호남과 지리산 부근, 제주에는 최고 300mm가량의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제주 산지를 따라서는 최대 500mm 이상의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내일부터는 전국이 태풍의 영향권 안에 들겠습니다. 특히 제주에는 호우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내일 호남과 경남 해안을 따라서는 강한 비바람이 동반되겠습니다. 동해안은 서해안보다는 비바람이 덜하겠지만 내일 오후부터 동해안을 따라서도 비가 시작되는 지역들이 많겠습니다. 내일 밤부터 모레 오전까지 태풍의 큰 고비가 예상되면서 각별한 대비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날씨였습니다. MBN이 선정한 이 한 장의 사진입니다. 사면에 몸을 베베 꼰 사람의 그림이 그려진 대형 화분. 최근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 등장한 공중 소변기입니다. 공중 화장실과 카페 등 가게 화장실이 유료라 노상 방뇨 문제가 심각했는데 이 화분을 놓았더니 노상 방뇨가 50%나 줄고 화분의 식물 성장에도 도움이 됐다고 합니다. 노상 소변기가 없어도 되는 우리나라는 참 살기 좋은 곳입니다. MBN 종합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시면 고맙습니다.